6.13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인 정계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의 압승에 힘입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등 정부의 개혁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 이후에 대대적인 정계 개편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보통 선거가 끝나면 선거 결과에 대한 승패에 따라서 책임을 지잖아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다음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이제 복당파와 친박계 간에 누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냐로 혈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 봤을 때 친박계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쇄신의 바람을 늘리려는 복당파의 싸움. 근데 김성태 대표가 어떻게 보면 트로이 목마 아니냐. 아, 트로이 목마요. 예, 바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네. 친박계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을 깨기 위한, 자신들을 죽이기 위한 트로이 목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어지고요. 네,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서로 이제 책임을 져라 뭐 이런 건데요. 자, 그렇다면 바른미래당과 민평당 서로 합당을 고려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보면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합종 연행을 해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워낙 지금 줄을 서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틈새를 바른미래당이 생존하면서 보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이대로 가다 보면 보수 세력들의 이합 집산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고 민평당 역시 마찬가지로 2년 뒤에 민주당이 지금의 지지를 유지하지 않을 거라는 이제 생각으로 2년 뒤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문재인 정부도 개혁 정책의 탄력을 받아서 지난주 검경 이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개혁이 이렇게 쭉 이어질까요? 네, 2년 전이죠. 촛불광장에서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고 외쳤잖아요. 그때 나왔던 게 정치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 나왔었는데 그렇게 탄생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나왔던 개혁 법안들을 우리 국회가 2년이 되도록 단 하나도 개혁 법안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지방선거 승리를 동력으로 최초 꺼내든 게 이제 검찰개혁이란 말이에요. 이 연장선에서 나머지 개혁 과제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포함된 것이 이제 자치경찰제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치경찰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이라는 원칙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권한을 가진 겁니다. 이제 이 사건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동안 이제 국가경찰했잖아요. 그것을 지역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이 책임자를 뽑고 설치, 운영, 유지를 합니다. 결국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걸 시행하려다 실패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연타로 실패했는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내년도에 서울, 세종, 제주도에 일단 시범 실시를 하고 임기 내에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으로 보면 이제 지방자치분권의 지방자치 완성도 측면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이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이 가능하다는 거. 단점으로 본다면 이제 지방 재정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 재정에 따라서 지역 간의 치안 수요, 서비스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다 보면 경찰들과 지역의 토사력 유착이 가능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